오늘의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뤘지만 이제 비료 섹터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 시일을 두고 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농산물, 특히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슈가 부각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논리를 새로 만들기보다도 지금 한번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제 비료는 그 에그플레이션과도 결국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그플레이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시나리오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먼저 그 현재 전 세계가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또 이상 기후까지 얹히면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자원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탄소 배출 감소 사업이 탄소 배출을 더 늘리게 만드는 구도로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천연가스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대란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또 이로 인해 중국의 뭐 전력 대란만 좀 포커싱이 됐지만은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전기료도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비료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비료 생산 기업인 이제 야라는 이 유럽 내 암모니아 생산을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40%나 감축시킬 거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에 대한 반사수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나다의 비료 회사인 뉴트리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니죠. 방금 언급한 이제 유럽 기업에 더해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감산을 발표하면서 이제 현재 중국도 이제 비료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이제 유럽도 이제 이 문제로 골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비료는 암모니아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암모니아는 이제 천연가스에서 추출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모니아 가격도 올랐을 테고,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비료 가격 역시도 이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료는 곡물 재배에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곡물은 또 사료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또 사료는 결국에 이제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천연가스의 대란이 결국에 이제 곡물, 또 우리가 이제 먹는 돈육 가격의 상승을 이제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에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류 대란이랑 엮여서 약간 이제 요소 부각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요소는 이제 옥수수나 뭐 원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요소는 그 경작지에 뿌리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요소도 이제 이 요소의 원료를 보면 천연가스가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푸틴이 그 천연가스 시장을 좀 안정시키면서 어느 정도 큰 파동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제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조만간 이제 농산물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견해가 약간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비료 섹터가 올랐지만은 이제 이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뭐 해충 그리고 종자 관련주도 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요소 같은 경우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현재 요소 그리고 또 비료를 생산하는 최대 수출 국가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요소의 최대 수출처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하는데 수입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그도 그렇게 인도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쌀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요소의 절반 이상을 이제 수입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기사에 보시면 이제 지난 9월에 갑자기 인도가 요소의 수입 물량을 300%나 늘렸다고 합니다. 인도가 이제 이렇게나 많은 요소를 사재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주류 의견을 보면 이제 석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조짐을 보고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거 샀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도가 대거 사재기를 하면서 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 세계 쌀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 중에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도 중국으로부터 이제 비료 수입의 비중이 무려 이제 거의 한 40%가 되죠.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석탄으로 비료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약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요소 대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트남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이런 기사처럼 이제 조금 더 심해졌을 때 수출 금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추후 비료 섹터가 재차 부각되거나 혹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부스터샷까지 맞는 국가들이 약간 질비한데, 이제 그럼에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오늘 기사만 보면 약간 이런 이제 우려 프레임이 좀 갇혀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의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마스크는 이제 벗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는 시점이 진짜 리오프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는 뭐 내가 어디를 가고 싶거나 뭘 먹고 싶을 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리오프닝 시대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그런 걸 망설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릴까봐 내 행동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점 이후, 그러니까 진짜로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음식료에 대한 수요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료 부족 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당연히 이제 비료에 대한 언급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점 이후부터 이 음식료 섹터가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이에 관련된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비료와 같은 섹터들이 산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있으면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비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이 힘든 장이지만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